지혜로운 탈무드 45권 공주와 삼형제.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외동딸과 살았어요. 임금님은 공주를 끔찍하게 사랑했지요. 그런데 공주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지요. 공주의 병을 당장 고치도록 하라! 신하들이 방방곡곡의 의사들을 불러왔지만 아무도 공주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임금님은 발을 동동 구르다 궁궐 앞에 방을 붙이게 했어요. 공주를 살리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공주의 병이 낫기 힘든 것이란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삼형제는 신기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요. 큰 형은 아주 멀리까지 보이는 마법 망원경을, 둘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막내는 어떤 병이든 고치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날도 큰 형이 망원경을 보며 자랑했어요. 우와, 다 보인다, 다 보여. 오늘은 예쁜 공주님을 한번 볼까? 그런데 큰 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 공주님이 병이 들었대. 병을 고치면 사위로 삼고 나라를 물려준대. 공주님이 불쌍해. 우리가 병을 고쳐주자. 막내가 말하자 둘째가 양탄자를 펼쳤어요. 양탄자야, 궁궐로 데려다 주렴. 삼 형제는 구름 위를 날아 궁궐에 도착했어요. 삼 형제는 공주의 방으로 갔어요. 공주님, 제 사과를 먹고 얼른 나으세요. 막내는 자신의 보물을 공주에게 먹였어요. 아삭아삭 사과를 다 먹은 공주는 언제 아팠냐는 듯 일어났어요. 공주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임금님은 병이 나은 공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어서 잔치를 열어라! 마음껏 먹으며 기뻐하자! 삼 형제는 임금님과 공주 옆에 앉아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잔치가 끝날 때쯤 임금님이 말했어요. 약속대로 공주를 살린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그러자 큰 형이 일어나 말했어요. 내 마법의 망원경이 아니었다면 공주님이 병에 걸린 것도 몰랐을 거예요. 둘째도 질세라 말했어요. 내 마법의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막내를 쳐다봤어요. 막내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던 거예요. 막내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전 공주님이 나으신 것만으로도 기뻐요.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말했어요. 서로 자기 보물을 뽐내어 보아라. 최고의 보물을 가진 이를 사위로 삼겠다. 큰 형은 망원경으로 먼 곳을 살펴보았어요. 이웃 나라의 공주님이 손거울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마법의 망원경이 최고야. 둘째는 양탄자를 펼치더니 척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쌩 하늘을 날아올랐다가 순식간에 다시 돌아왔어요. 손에는 이웃나라 공주의 손거울이 들려 있었지요. 우와, 마법의 양탄자가 최고야. 이번엔 사람들이 막내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어요. 두 사람의 보물도 훌륭하지만 자신의 보물이 없어질 줄 알면서도 기꺼이 내놓은 막내를 사위로 삼겠다. 공주와 막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마주 잡았어요. 공주와 삼형제에서 배우는 지혜.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준다는 방을 붙였어요. 큰 형이 마법의 망원경으로 방을 보고 둘째가 가진 마법 양탄자를 타고 삼 형제가 궁궐로 갔지요. 공주는 막내가 가진 마법의 사과를 먹고 씻은 듯이 나았어요.
임금님은 삼형제 가운데 누구를 공주와 결혼시켜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보물이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내놓은 막내를 사위로 삼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어려워요. 더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양보한다면 크나큰 복을 받게 마련이에요. 하나뿐인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고 결혼까지 하게 된 막내처럼 말이에요.